이정아 60. 평생을 남편 이만호의 아내이자 성당 봉사자,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왔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성당 미사에 참석하고 오후엔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엔 남편의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35년을 그렇게 살았다.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딸은 해외에 나가 있었다. 이제 집엔 정화와 만호 둘뿐이었다. 정화는 늘 생각했다. 내 삶, 이미 반은 지나갔어. 그냥 무리 없이 조용히 살다 가면 되지. 친구들이 취미생활이나 여행을 권해도 정화는 손사래를 쳤다. 나야 뭐 이제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목표야. 욕심 부리지 않고.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진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다 늙었네. 이제 새로운 건 없겠지. 남편 만호는 은퇴 후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하는 일을 맡았다. 역사 강의였다. 일주일에 2~3번 저녁 시간대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왔다. 만호는 다정했고 성실했고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믿어왔다. 결혼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람 피웠다는 의심을 해본 적 없었다.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야. 정화는 확신했다. 어느 화요일 저녁 만호가 샤워하는 동안 정화는 거실 소파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평소라면 절대 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따라 알림이 계속 울렸다. 정화는 무심코 화면을 봤다. 카카오톡 알림이었다. 발신자 이름은 민경 엄마였다. 정화는 눈을 의심했다. 민경 엄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붙은 하트 이모티콘. 만호는 이모티콘을 잘 쓰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메시지 내용은 잠금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누구지? 강의 듣는 학생 엄마인가? 정화는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만호에게 물어볼까 망설였다. 여보, 민경 엄마가 누구야?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괜히 의심한다고 생각할까봐. 괜히 싸우게 될까봐.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호는 평소처럼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거지. 늙어가니까 별 생각 다 하는구나.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다. 민경 엄마. 하트가 계속 눈에 밟혔다. 다음 날 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외출했다. 오늘 강의 준비할 게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만호는 서둘러 나갔다. 정화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한참 서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엔 천천히 나가던 사람이 오늘따라 급했다. 정화는 거실 창문으로 남편이 나가는 모습을 봤다. 만호는 차에 타기 전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화는 그 미소를 본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젊었을 때 자신에게 지어주던 그 미소. 아니야. 설마.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성당 봉사를 하면서도 정화는 계속 그 이름을 떠올렸다. 옆에서 같이 봉사하던 친구가 물었다. 정화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정화는 억지로 웃었다. 저녁에 만호가 돌아왔다. 오늘 강의 어땠어? 정화가 물었다. 응, 괜찮았어. 학생들 반응도 좋고. 만호는 태연했다. 하지만 정화는 느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만호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예전엔 안 그랬다. 식사 중엔 휴대폰을 보지 않던 사람이었다. 여보, 요즘 누구랑 자주 연락해?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별로. 그냥 강에 관련된 거. 만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정화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정화는 결심했다. 알아봐야겠어.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60평생을 남편만 믿고 살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정화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정화는 처음엔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거지. 늙어가니까 별 생각 다 하는구나.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할 때도 신부님께 말했다. 신부님, 제가 남편을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죄인가요? 신부님은 조용히 대답했다. 의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을 확인하려는 용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며칠 후 정화의 의심은 더 커졌다. 남편은 주말마다 외출했다. 토요일 오전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다. 오늘은 동창 모임 있어. 오늘은 강의 자료 준비하러 도서관 간다.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정화는 느꼈다. 예전과 다르다는 걸. 외출 전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향수를 뿌리고 옷을 신경 써서 골랐다. 집에선 늘 편한 옷만 입던 사람이 어느 토요일 정화는 남편이 나간 후 그의 서재를 들여다봤다. 책상 서랍에는 영수증 몇 장이 있었다. 카페 영수증, 식당 영수증. 날짜를 보니 최근 몇 주간의 것들이었다.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 식당들은 집 근처가 아니었다. 시내 번화가였다. 동창 모임이면 왜 시내까지 가지? 정화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뒀다. 일요일 오후 만호가 또 외출했다. 잠깐 산책 다녀올게.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정화는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만호가 받았다. 응, 뭐. 목소리가 약간 당황한 것 같았다. 어디야? 산책이 2시간씩 걸려. 아, 친구 만났어. 우연히. 전화 너머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 같았다. 거기 누구 있어? 응, 아무도 없는데. TV 소리 아니야? 만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정화는 휴대폰을 꼭 쥐고 한참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거짓말하고 있어.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 그날 저녁 만호가 돌아왔을 때 정화는 물었다. 오늘 누구 만났어? 친구. 누구? 그냥 옛날 직장 동료. 만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예전엔 항상 눈을 보며 얘기하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후였다. 정화는 심장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가기로 했다. 몇 달 전부터 예약해둔 검사였다. 만호도 알고 있었다. 검사 당일 아침, 정화는 남편에게 말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야. 같이 가줄 수 있어? 아, 오늘? 미안한데 강의가 있어서. 강의? 오늘 목요일인데 당신 강의 화요일이랑 금요일 아니었어? 만호는 잠시 당황했다. 아, 특강이 잡혔어. 갑자기. 그럼 오후엔? 오후도 좀 바빠. 혼자 갈 수 있지? 만호는 서둘러 나갔다. 정화는 혼자 병원에 갔다.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만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검사 끝났어. 연락 좀 해줘.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다. 정화는 병원복도 벤치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옆을 지나가는 부부들이 보였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진료실로 들어가는 모습. 정화는 눈물이 났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만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미안, 강의하느라 못 봤어. 검사 어땠어? 연락 두절이었어. 전화도 안 받고. 미안해. 강의 중이었잖아. 3시간 내내 너 준비하고 정리하느라. 만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정화는 알았다. 피곤한 게 아니라 귀찮아하는 거라는 걸. 그날 밤 정화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병원 검사 날도 기억 못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 정화는 깨달았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믿었나?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정화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자는 남편의 얼굴을 봤다. 평온해 보였다. 아무 걱정 없어 보였다. 당신은 편하겠지. 나만 이렇게 괴로운데. 정화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진실을 알아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엄마가 부탁 하나 할 게 있는데. 정화는 결국 아들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야, 엄마가 아빠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왜요? 설명하긴 복잡한데 내 친구 중에 그런 일 하는 사람 없니? 조사 그런 거.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엄마, 진짜 심각해요? 응. 엄마가 이런 부탁 안 하는 거 알잖아. 며칠 후 준호의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조사센터를 소개받았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했다. 조사원은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어떤 의뢰신가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요. 요즘 행동이 이상해요. 주말마다 외출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남편분 사진이랑 기본 정보 주시면 일주일 정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조사원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서 얘기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무실에서 조사원은 태블릿을 꺼냈다. 남편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쯤 시내 한 카페로 갑니다. 거기서 17살 정도 되는 여학생을 만나요. 정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17살? 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약 2시간 정도 카페에서 대화하고 남편분이 돈이 든 봉투를 건넵니다. 조사원이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 속 만호는 여학생 앞에 앉아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를 정화는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어주던 그 미소.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조사원이 다음 사진을 보여줬다. 여학생이 만호를 보며 웃고 있었다. 입모양을 보니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같았다. 아빠라고 불러요? 네. 립리딩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엄마도 조사했습니다. 조사원은 또 다른 사진을 펼쳤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이름은 정민경, 47세입니다. 남편분이 30대였을 때 잠시 만났던 사람으로 파악됩니다. 정화는 계산을 해봤다. 만호가 30대 중반이면 약 25년 전. 그때는 정화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였다. 이 여성은 현재 여러 남성에게서 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후원을 받는 형태죠. 남편분도 그중 한 명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 아이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생물학적으로 남편분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상으로도 맞아떨어지고요. 정화는 손끝이 떨렸다. 저 표정을 나는 언제 다시 봤더라. 사진 속 만호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정화를 볼 때보다 아들을 볼 때보다 더 부드러운 얼굴이었다. 조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 25년 전의 실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정화는 더 많은 사진을 봤다. 만호가 여학생과 식사하는 모습, 서점에서 책을 사주는 모습, 길을 걸으며 대화하는 모습. 마치 다정한 아버지 같았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화가 물었다. 정민경 씨는 현재 3명의 남성에게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기혼 남성이고요.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딸인 시연양을 이용해서 남성들을 계속 붙잡아 두는 거죠. 정화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만호가 속은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계속 만난 건가. 남편분이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약 2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정민경 씨가 먼저 연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년? 정화는 기억을 떠올렸다. 2년 전부터 만호가 조금씩 달라졌다. 주말 외출이 잦아지고 휴대폰을 더 자주 보고 정화와의 대화가 줄었다. 더 조사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조사원이 말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충분해요. 이제 알 만큼 알았어요. 정화는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걸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35년이 무너지는구나. 정화는 작게 중얼거렸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다. 정화는 사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다. 평소와 똑같이. 하지만 만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주 앉은 남편은 태연했다. 오늘 반찬 맛있네. 만호가 말했다.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화야, 괜찮아. 요즘 말이 없네. 괜찮아요. 정화는 짧게 대답했다. 토요일 아침, 만호가 또 외출 준비를 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깨끗한 셔츠를 꺼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오늘 어디 가요? 도서관. 도서관에 왜 그렇게 차려입고 가요? 만호는 잠시 멈칫했다. 그냥 사람들 만날 수도 있잖아. 무슨 사람들요? 만호는 정화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있죠. 큰일. 정화는 가방에서 조사 자료를 꺼냈다.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카페에서 여학생과 앉아있는 만호, 돈 봉투를 건네는 만호, 환하게 웃고 있는 만호. 만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야? 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더 잘 알겠죠.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는 그 아이. 누구예요? 정화야, 이건 민경 엄마. 그 사람 딸이죠? 정화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만호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이 너무 티를 냈죠. 주말마다 외출하고 전화 안 받고 병원 검사일도 까먹고. 정화는 사진을 하나씩 가리켰다. 그 아이 당신 딸이죠? 만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2년 전. 민경이가 연락 왔어. 딸이 있다고, 내가 아빠라고. 정화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2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정화야, 그건 오래전 일이었어. 실수였어. 그 실수가 지금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17살이나 됐던데.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 그 아이한테 돈 얼마나 줬어요? 매달 얼마씩 준 거예요? 만호는 고개를 숙였다. 한 달에 100만 원. 민경이가 요구했어. 안 주면 너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했어. 협박? 정화는 비웃었다. 그럼 그때 나한테 말했어야죠. 왜 혼자 숨겼어요? 미안해. 너한테 상처 주기 싫었어. 상처? 지금 이게 상처가 아니라고요? 정화는 사진 속 만호의 얼굴을 다시 봤다. 당신 저 아이 볼 때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나한테는 언제 그런 표정 지어줬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저렇게 웃어준 적 있어요? 만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화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갑자기 딸이 나타났는데 어쩔 수 없다고요?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나한테 말하지 않기로, 그 아이 만나기로, 돈 주기로. 정화는 눈물을 닦았다. 나는 35년을 당신만 믿고 살았어요. 당신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당신은 다른 여자 딸한테 매달 100만 원씩 주면서 나한테는 용돈 10만 원도 아깝다고 했잖아요. 만호는 얼굴을 감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정화는 일어섰다. 나는 남은 삶을 거짓말하는 사람 옆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정화야, 제발. 나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민경이랑도 연락 끊을게. 만호가 무릎을 꿇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일어나요.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정화는 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옷을 넣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만호가 따라 들어왔다. 당분간 딸네 집에 있을 거예요. 생각 좀 해야겠어요. 정화야, 제발 나한테 시간 좀 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정화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다. 만호는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다. 35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가벼웠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 삶이. 정화는 눈물을 닦고 앞을 향해 걸었다. 1년 후. 정화는 이혼 절차를 마쳤다.
만호는 끝까지 만류했지만 정화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만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35년을 거짓말과 함께 산 거잖아요. 이제 진실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정화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혼 후 정화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혼자 사는 건 처음이었다. 처음엔 무서웠다. 밤이 되면 적막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쓸쓸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거였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자고 싶을 때 잤다. 정화는 성당 친구들과 함께 손뜨개 모임을 시작했다. 그리고 오래전 좋아하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 결혼 전 정화는 미대 입시를 준비했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포기했다. 40년 만에 다시 붓을 잡았다.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다. 정화 씨, 그림 정말 좋은데요? 전시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문화센터 강사가 제안했다. 제가요?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림은 나이를 먹을수록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정화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작은 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정화의 첫 개인전이 열렸다. 제목은 예순, 다시 시작. 전시된 그림들은 모두 정화의 지난 1년을 담고 있었다. 텅 빈 식탁, 혼자 앉은 벤치, 창밖을 바라보는 뒷모습, 그리고 점차 밝아지는 그림들. 웃고 있는 성당 친구들, 손뜨개 하는 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개관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중년 여성들이 많았다. 이 그림들 제 이야기 같아요. 한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도 남편한테 속았거든요. 근데 용기가 안 나서 계속 참고 살았어요. 이 그림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화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요. 늦은 거 없어요. 저도 예순에 시작했어요. 정말 용기가 나요. 고마워요.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이 하나둘 정화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늦게라도 뭔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도 그림 배워볼까요? 전시가 끝난 후 며칠, 정화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혹시 이정화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시연이라고 해요. 이만호 그 사람 딸이요. 정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왜 전화했어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제발요. 며칠 후 정화는 시연과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17살 소녀는 생각보다 수줍어 보였다. 아줌마 미울 거 알아요. 제 엄마가 아줌마한테 많이 상처 줬죠. 저 때문에. 너 때문은 아니야. 내가 태어난 건 내 잘못이 아니니까. 시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저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엄마는 맨날 돈 얘기만 하고 아빠는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했거든요. 근데 아줌마가 전시회 한다는 거 신문에서 봤어요. 거기 인터뷰에서 아줌마가 말했잖아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정화는 한참 시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이해하는 건 나이 들어가며 배우는 또 다른 인생이야. 내 아빠는 완벽하진 않았어. 실수도 많이 했고 거짓말도 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나는 도와줄 수 있어. 미워하지 않는 선에서. 시연은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요. 정말로. 너 그림 좋아해? 정화가 물었다. 네, 좋아하는데 배울 데가 없어요. 내가 운영하는 청소년 미술반 있어. 거기 와. 무료야. 정말요? 응.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어. 나이도 환경도 상관없어. 그날 이후 시연은 정화에게 가끔 연락을 했고 정화는 청소년 미술반에서 시연을 가르쳤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다. 시연의 그림은 점점 밝아졌다. 선생님, 저 미대 가고 싶어요. 그래, 도전해봐. 선생님이 도와줄게. 이제 정화의 하루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캠퍼스 앞에 섰고 오후엔 미술반 학생들을 가르쳤고
저녁엔 성당 친구들과 차를 마셨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인생은 60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제야 진짜 나로 시작되는 거였다. 정화는 캔버스에 붓을 들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제목은 시작이었다.